자, 안녕하십니까. 상문대학교 일반화고 부동산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강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택 종사자의 고용 변화가 지역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1기 신도시는 분당, 2기 신도시는 판교와 광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공주택 관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내용 정보 범위를 본다면 관리원과 경비원 그리고 청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념과 종사자 형태인데요. 개념 같은 경우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해서 앞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관리 사무소장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의 모든 것을 취하고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업무하고 회계업무, 공과금 등이 납부 대항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이 세 파트를 관리원으로 그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라든지 주차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비직 근로자, 그리고 공용 부분 계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실내외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 청소원, 경비원 이 세 그룹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선행연구의 검토는 시간 관계상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가능을 해 주셔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 것 같더라고요. 연구의 차별성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관리비를 종속변수를 두고 인건비가 이제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어떤 통계적 기법이 아닌 다른 기술 통계량을 이용한 고용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 변화 측면에 일단은 중점을 두어서 영향 요인을 분석을 했고요. 그룹별 이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을 이제 각각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그 정도를 계량화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1기 신도시 분당 지구와 2기 신도시 판교, 광교 지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분당 지구는 97,000세대에 133개 단지였고요. 판교는 25,000세대에 42개 단지, 그리고 광교 지구는 28,000세대에 4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분은 이제 용적률이나 녹지율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더 높고 2기 신도시는 어떤 그런 과밀화의 어떤 문제도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녹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 측에서 평균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형태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86% 분양이 86%인데 분당지구가 97%이고 나머지 판교라든지 광교지구는 61%, 73%이
보여지는데, 이 이유는 분양 아파트,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이미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분양 아파트고, 임대 아파트는 3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복도 유형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8.8%가 복도식인데, 그 분당 지구가 12%로 높고, 그리고 혼합형, 그러니까 복도식이 있는 그런 형태가 3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규지구나 광교지구보다 복도식 비율이 높고요. 주차관제 설치 여부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42%이지만 분당 지구는 15%에 불과하고, 판교와 광교지구는 83%, 88%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은 이제 고용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관리원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에 대한 고용 형태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치 관리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판교라든지 광교지구에서 보듯이 위탁 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대부분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통계 자료를 얻어서,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이 자치관리보다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추세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총관리비나 공공관리비를 보면 분당지구가 오히려 판교나 광교지구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공용관리비를 보시면 1,424원이 분당지구고, 광교 같은 경우는 1,309원이 되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기준, 단면적 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개별 사용료를 보면 단면적 땅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평균은 27명이고요. 관리원하고 청소원의 경우에는 평균이 7.7명, 7.3명으로 단지당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있는데요. 경비원의 경우에는 12.5%, 15.5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별로도 분당지구가 이제 관리원을 보시게 되면 8.17명, 6.74명, 7.1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7.15명, 6.64명, 8.50명으로 그 지구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경우에는 거의 1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6.59명, 6.0명, 6.17명으로 경비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줄지 않고 있다. 경비원에 대해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상당한 정부의 발표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변수는 총속 변수를 그렇게 3번을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을 두고 3번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독립비 변수는 범위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나누어서 각각 10개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속형 변수의 어떤 평균 값을 본다면 기술 통계라고 보시라고 했는데요. 관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한 7명 정도 되겠고요. 경비원은 12명. 그리고 주차의 관제 범위를 보시면 설치가 된 게 한 40%, 설치 안 된 게 한 60% 정도가 되겠고요. CCTV는 평균적으로 단지당 한 134대 대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700여 대수가 되겠고요.
연속변수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관련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세대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경비원과 청소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원 고용에 대해서 실증 분석 결과인데요. 이 뭐 F값이라든지 I스퀘어 값도 그 모형의 적합도라든지 그 부분 상당히 적합한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성 통계량도 VI 값이라든지 공차값이 유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원 고용에 가장 큰 변수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로는 세대수입니다. 0.48로 보여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면적, 공용 관리비, 그리고 제가 이 연구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지역 더미에서도 판교 지구 더미가 이제 상대적으로 판교 지구가 분당 지구보다는 2.330명이 적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당 지구가 평균적으로 2.3명이 더 많고 관리원은 그리고 광교 지구보다 3.069명이 많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원 고용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경비원 고용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세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경비원 수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공용 관리비가 많이 넣을수록 공용 경비원도 경비원 수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별로 또 살펴보면 아까는 이제 경비원 관리원의 경우에는 2.7명, 3.00 이 정도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 다른 통계 변수를 평균했을 때에는 판교는 분당 지구보다 4.5명 그리고 광교 지구는 분당 지구보다 7.7명이 더 적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에서는 경비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원을 보시겠습니다. 청소원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가장 큰 변수를 어떻게 보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CCTV 대수라든지 그리고 공용 면적, 당연히 청소원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넓으면 공용 면적이 넓으면 청소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지역 더미도 마찬가지로 판교 지구가 분당 지구보다 2.177명이 적고 광교 지구도 마찬가지로 청소원은 분당 지구보다 2.275명이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고용 형태에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청소원도 마찬가지이시고 그 앞에서 본 경리원도 그 고용 형태라든지 계열 형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역적 요인의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의 변수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단지당
고용 인원은 줄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요. 특히 경비원의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유형별 요인을 살펴보면 관리원은 복도 유형과 상관계 문제를 부렸습니다. 결국은 관리원은 복도 유형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계단식과 이제 복도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단식일수록 더 많은 관리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분양형태와 복도 유형과 유의한 상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경비원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보다는 분양아파트에 그리고 복도 유형에서는 계단식일수록 오히려 그 경비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형 원 같은 경우는 복도 유형 및 주차 공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원의 경우에는 CCTV하고 세대수, 공용면적, 그리고 공용관리비와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은 세대수, 그리고 공용면적, 공용관리비와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CCTV, 그리고 세대수, 공용면적의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이런 고용 기관 형태가 고용 인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용 연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고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여기에서는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모두가 고용 형태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및 2기 신도시가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최근에 지어진 그런 공동주택에서 그 종사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히 경비원이 사회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 정책은 경비원을 어떻게 보면 고용 유지 정책만 지금 피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아울러 고용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온 단지에 계속적으로 어떤 주차장 설비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주고 그 안에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을 더 적게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을 참고해서 고용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원상부터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유원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까지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발표 열심히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66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향이 한 3.5%에서 4.1% 감소했다는 표현을 인용하셔 쓰셨는데 여기에도 좀 더 살펴보면은 기업에 있어서 퇴직금 적립에 있어서 DB형이 DC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제를 뽑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액이 감소로 인해서 비용 좀 절감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도 부상이나 돌연사 환급 증가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75페이지 보시면은 겨울에 보시면은 그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를
연동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 CCTV하고 이 청소년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세대수나 공연 면적이 넓어지면서 커뮤니티 시설도 많아지고 이런 것에 있어서 CCTV가 늘어났는데 청소년수에 있어서는 CCTV는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거 논문을 작성하시고 수고 많으셨는데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천에 그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소장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행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평택대학교의 그 황현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저는 평택대학교 손현수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 저자님 논문 연구 강현석님과 전혜정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논문의 그 시의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 논문의 논문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 지금 바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성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서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문제가 여론에 도출되면서 정부라든가 국회에서 위반을 시행을 한 중에 또 지난 10월 20여일에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여성이 주택관리사가 한 분이 통대표를 해서 무차별 살해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돼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내용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께서 유인문을 주신 12페이지 표 9에서 보면은 관리원과 고용 결정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독립변수와 종족변수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변수로서는 판교지구하고 또 광교지구를 했는데 거기에 다중공선 여부를 갖다가 분산 팽창 계수와 공짜 환기 기술을 컵으로 검토할 때 분산 팽창 계수가 10 이상 한계 계수의 값이 0.2 이하가 아니라면 다중공선 문제는 없다라고 저자 전문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관리원의 고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변수 세대차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용률은 남만해진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0.07명의 플러스가 여기 숫자가 맞는지 연구자께서는 다시 연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독립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네. 이 선배 교수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부동산학 분야가 이제 여러 분야로 나눠지지만 세부 전공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분야는 여타 분야에 비해서 더 연구가 미진한 편입니다. 관리 쪽에서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연구는 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연구 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관리는 과거 노동집약적 관리에서 기술집약적 관리로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그 도출된 연구 결과가 사회적 현상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연구의 결론에서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의 2기 신도시의 인원이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고용 인원이 현격히 줄어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68페이지 표 5를 보시면 경비원은 현격히 감소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관리원과 청소원이 과연 현격히 감소한 건지, 특히 청소원의 경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 관리원이나 청소원에 대해서는 보다 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같은 경우는 분당, 판교, 광교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는데요. 역시 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 표 5- 평균값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배치되는 분석 결과입니다. 즉 사회적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더불어 유원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분석에서 주차 관제와 CCTV가 증가할수록 청소 인원이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과연 우리 사회적 현상에서 주차 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럼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청소 인원이 증가한다라고 사회적 현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또한 약간의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연구를 함에 있어서 법규에 대한 검토는 연구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6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법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법과 시행령이 2020년에 전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기 전 조항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은 최신 법령으로 수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논문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양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세움자산연구소의 김선아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움자산연구소의 김선아입니다. 제가 이 논문의 코멘트를 하기 전에 이 부동산 관련 현업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들이 다 높고 열정적으로 코멘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저희가 매스컴을 보면 모든 대책들이 나오면서 특별법을 낳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노무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너무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과연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정책을 내세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막 뭐랄까 흥분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에 어쨌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정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날로 저희 부동산 어떤 그 부분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문 발표는 잘 들었어요. 근데 현재 공동주택 종사자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굉장히 시에 적절한 연구라 생각이 되고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좋은 연구가 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코멘트를 한다면 우선 대상 지역을 분당지구와 판교, 강교지구와 같은 신도시로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중액의 분석을 할 때 종속변수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으로 구분을 하였는데 전체 종사자 수로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좀 더 다른 시도로는 분석 방법론을 다중위기 분석을 이용하였는데 빅데이터 방법론을 이용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의 R-스퀘어 값은 전반적으로 높아서 연구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자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 발표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목을 읽으면서요, 공동주택 종사자라고 돼 있어서 사실 이게 흔히 쓰는 표현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뒤져봤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논문 내용 전체를 보면 이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사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구의 목적이 서론에서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공동주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지금 방금 말씀 나왔듯이 기술지각적인 산업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의 종사자 수가 사실 1기 신도시 종사자 수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전부 다 이게 디지털 도어라고 되어 있고요. 경비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현재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는 라인마다 다 경비실이 있는데 2기 신도시는 경비실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중위기 분석하시면서 다른 요인들은 고정을 시켜놓고 한 세파만 바꿔서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당연히 CCTV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가 크니까. 근데 이 논문에서 보시면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당연히 CCTV가 증가할 것이고 또한 CCTV 세대수가 많으므로 관리원의 숫자는 증가할 것인데 이 16쪽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3쪽이지 16쪽인데 이게 제가 이게 맞은 데가 16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쪽이냐 하면은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요. 세 번째 결론 중에서 관련의 수와 CCTV 수가 대수가 정비례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가 저는 세 번째 결론인데 여기 아닌데요. 여기 결론의 셋째 해가지고 관련의 고용은 CCTV 대수, 세대수 공용 면적 하고 CCTV가 많을수록 관련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그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고용 인원수랄지 고용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신 내용인데요. 궁극적으로 저 하나 더 질문 드리시면 그럼 이 논문에 나온 결론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이제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든지 청소년 노동자가 워낙 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수업에 박사과정의 부동산 관리론을 우리 옆에 계신 지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학술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차별성, 시의성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정부 정책에서 계속 발표되는 게 아예 고용원이 경비원 같은 경우 특히 청소원 같은 경우 관련이 아닌 그 두 가지 종류에서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몇 번을 했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이 아주 16% 10% 오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이제 90% 받다가 100%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이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반대로 해서 관리비가 그 영향으로 관리비가 많이 오르니 그 고용이 감축이 된다는 우려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분명히 그 관리원 수, 경비원 수하고 청소원 수가 줄는다고 느껴지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다. 1년에 한 0.1명 정도 그 정도 늘은 거라서 거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줄지 않고 있다. 그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면상 제가 그런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지만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평균치를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통계치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정부가 내놓은 통계하고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엇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과제로 잡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원성 한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이 양현준 교수님도시고 또 이상훈 교수님께서도 이 CCTV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그 변수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부분 다중 공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대수하고 CCTV는 정비되어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그 특이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통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 개정 요구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막려져 있거든요. 경비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쪽에서만 말씀드린다면 경비원법,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입법 과정상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교법 그 경찰청에서 경비원들의 일제히 단속한다라는 어떤 그런 경비 외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단속한다고 하는 그런 까지 나아져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일도 있듯이 이런 어떤 법령상 충돌이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면상 좀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세세하게 많이 이렇게 좀 해주셨고요. 신도시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종합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측면 정부 정책의 한 측면이 이런 측면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하고 그 인접해서 광교 신도시하고 연접해 있는 판교 신도시를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어떤 그 변수, 지역적 요인이 너무 멀리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질성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접해 있는 부분을 선정했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머지 해주신 것도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션 4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